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접수된 산불은 모두 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건이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도 3.44헥타르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내려진 건조특보도 지난해보다 2건이 늘어난 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로 낙엽과 속가는 나무 등에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크다며 화재 예방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 수가 크게 늘면서 지역 물가 인상이 심상치 않다는 뉴스 최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주말이면 교통 혼잡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2차로는 1차로로 변했습니다. 원활한 차량의 통행은 이미 기대하기 힘듭니다. 관광객이 몰려드는 주말과 휴가철, 여수 주요 관광지 인근 도로의 모습입니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교통체증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죠. 차가 많이 막히니까. 굉장히 많이 막혀요. 이 거리는 길지는 않지만 손님이 거기 들어온 중간에 내려버려요. 많이 막히니까. 여수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의 수용 차량 수는 모두 42만여 대. 매년 1,000만 명 이상 몰려드는 관광객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관광성수기에 접어들면 교통 혼잡은 더욱 심해집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같은 주차장 확보 대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구가 너무 좁아서 들어가는 데 좀 불편하고요. 양쪽 사이즈의 차도 많이 대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가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여수시는 매년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있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체증 민원은 계속 제기되는 상황.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내 중심권에 주차장이 설립이 되어 있으면 차량들이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 시내 중심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무조건 시내 안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시내가 당연히 붐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늘어나는 관광객의 편의를 고려한 여수시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아쉬운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겨울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광양 지역 고지대 마을이 제한급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하수와 계곡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옥곡면 죽양과 백암마을 등 400여 명의 주민들이 지하수 용출량 감소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수자원 공사를 통해 비상용수 공급에 나섰으며 가뭄 상황을 지켜보며 계속적인 용수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저소득층의 교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내 저소득층 50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구입비 등 모두 30만 원을 지급한다며 이를 통해 교육복지 확산과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원 가구는 통장 사본과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주민센터에 접수시킨 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78건이었으며 부상자도 57.2% 줄어든 1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전남 지역의 차량 통행량은 하루 평균 64만여 대로 지난해 설 연휴에 비해 10% 증가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광양항이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부두 완공과 대형 크레인 설치도 광양항 활성화에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공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운영을 기다리고 있는 광양항 자동차 전용부두. 기존의 자동차 부두와 함께 한 번에 38,000대를 동시에 야적할 수 있습니다. 야적장이 넓어지면서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연간 130만 대 자동차 환적이 가능해졌습니다. 광양항 부두에는 24열 규모의 대형 크레인 3기가 추가로 들어섰습니다. 기존 22열보다
더 많은 컨테이너를 내리고 실을 수 있어 물동량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이 같은 광양항 활성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광양항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광양항 중마부도 28만 제곱미터의 항만물류 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1,300억 원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해양 신산업과 관련된 기업 유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마 일반 부두와 광양항 컨테이너 4단계 부두에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지정이 되며 해운 항만과 관련된 많은 연구개발 업체들이 유치되어 광양항 항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도 이 같은 광양항 활성화 계획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광양항 내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대우단지에 154kV급 대규모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되었고 광양항에 자동차 전용 부두가 구축됨에 따라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서 기반시설, 확충시설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양항이 해양 신산업 유치와 자동차 부두 확장을 통해 부산항과 더불어 투포스 시스템 구축을 향한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보리와 밀 등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보리 파종이 시작되는 지난해 10월부터 평균 기온이 2도 가까이 떨어지고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보리잎이 노랗게 변하는 등 작물 생장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추가 비료 투입과 보리 밥기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기원은 또 봄철 서리벌 피해와 건조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출근길 큰 추위는 없는데 곳곳에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동두천은 138, 서울 영등포도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는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 영향을 주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봄 햇살이 가득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6도로 어제만큼이나 기온이 오르겠고요. 광주는 10도, 부산은 13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평창에서는 스키 경기가 이어집니다. 어제보다는 바람이 조금 불겠지만 경기에 크게 불편함을 주진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륙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서울은 영하 2.2도, 강릉 0.8도, 부산 3.3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강릉이 8도, 부산 13도, 광주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